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72살 이명숙 씨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혔다. 숨을 쉬어도 공기가 안 들어왔다. 이러다 죽는 건가? 혼자 이렇게 옆을 봤다. 45년을 함께 잔 남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딸에게 전화할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애들 자는데 깨우면 또 걱정만 시키겠지. 전화기를 내려놨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나 혼자구나. 진짜 혼자구나. 명숙 씨는 목이 메었다. 울음이 아니라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1시간을 뒤척이다 기절하듯 잠들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혼자 죽을까 봐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우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아침 7시. 명숙 씨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죠. 예전엔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일어났어. 커피 한 잔 할래? 그 목소리가 알람이었어요. 이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명숙 씨는 혼자 커피를 내려요. 혼자 마셔요. 컵을 들고 거실로 나오면 텅 빈 소파가 보이죠. 남편이 앉아서 신문 보던 그 자리. 이제는 리모컨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땐 몰랐죠. 사람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걸. TV를 틀었어요. 뉴스가 나왔죠.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는데 한 글자도 안 들렸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어요. 집안에 사람 목소리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카톡 알림이 몇 개 떴어요. 아파트 분여회 단톡방이었죠. 누가 엘리베이터 고장 났다고 올렸더라고요. 명숙 씨는 읽고 나왔어요. 답장은 안 썼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매일 통화했어요. 3명이 있었죠.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손주 봤다는 얘기, 어디 아프다는 얘기, 옛날 학창시절 얘기까지. 그 시간이 명숙 씨한테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모임이 자꾸 취소됐죠. 명숙아,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팠어. 춘자가 먼저 빠졌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나서 걷기가 힘들어졌대요. 명숙 씨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죠. 근데 다음은 안 왔어요. 춘자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죠. 2달 뒤엔 영자가 빠졌어요. 명숙아, 나 부산 아들네 집으로 내려가. 며느리가 애 낳았는데 도와달래. 명숙 씨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론 허전했죠. 언제 다시 올라오려나. 영자는 한 달만 있다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부산에 눌러 앉았죠. 아들이 올라오지 말래요. 엄마, 서울집 정리하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영자는 좋다고 했대요. 명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숙아, 미안해. 나 이제 서울 안 올라갈 것 같아. 손주도 봐야 하고 너도 이해하지.
명숙 씨는 그래, 잘 됐다라고 했어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제 남은 친구는 미경이 하나뿐이었어요. 미경이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얘기했죠. 근데 미경이도 요즘 자주 피곤하대요. 명수가, 나 요즘 혈압약 먹어.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만남은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3달에 한 번이 됐죠. 명숙 씨는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죠. 그땐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죠.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어요. 딸은 애 둘 키우느라 바빴고요. 명숙 씨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쁜 게 당연하니까요.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나중에 해. 명숙 씨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근데 나중에는 잘 안 왔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통화는 5분 안에 끝났죠. 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죠.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명숙 씨는 그래, 가봐라고 했어요. 딸이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죠.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좀 어때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명숙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야, 혼자도 잘 지내. 걱정 마. 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딸이 나간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필요한 게 뭐야? 그냥 누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은 차마 못했어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숙 씨는 늘 괜찮아라고 말했죠. 괜찮지 않은데도요.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지었어요. 쌀 1컵. 예전엔 3컵을 지었죠. 남편이 2공기, 명숙 씨가 1공기. 이제는 1컵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1공기도 다 못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었거든요. 반찬은 며칠 전에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냉장고에서 꺼내 데웠죠. 한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TV를 틀었죠. 드라마가 나왔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죠. 명숙 씨는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었죠. 또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 화면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다들 웃고 떠드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명숙 씨는 TV를 껐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명숙 씨는 그 소리를 듣다가 다시 TV를 켰어요.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웠거든요. 밤 10시.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니 방이 깜깜해졌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자기 숨소리만요. 나 혼자네, 진짜 혼자야.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카톡을 열었어요. 아들, 딸,
친구들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못 보냈어요. 뭐라고 하지?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또 그러세요? 할 거야.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죠. 근데 잠이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은 흘렀는데 잠은 안 왔어요. 새벽 2시쯤. 명숙 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숨이 가빠졌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을 쥐고 숨을 몰아쉬었죠. 119에 전화할까? 아들한테 전화할까? 근데 못했어요. 괜히 부산 떨까 봐요. 아침 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명숙 씨는 그렇게 밤을 견뎠어요. 그런 밤이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죠. 그땐 몰랐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다는 걸요. 아침 7시. 명숙 씨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죠. 예전엔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일어났어. 커피 한 잔 할래? 그 목소리가 알람이었어요. 이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명숙 씨는 혼자 커피를 내려요. 혼자 마셔요. 컵을 들고 거실로 나오면 텅 빈 소파가 보이죠. 남편이 앉아서 신문 보던 그 자리. 이제는 리모컨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땐 몰랐죠. 사람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걸. TV를 틀었어요. 뉴스가 나왔죠.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는데 한 글자도 안 들렸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어요. 집안에 사람 목소리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카톡 알림이 몇 개 떴어요. 아파트 분여회 단톡방이었죠. 누가 엘리베이터 고장 났다고 올렸더라고요. 명숙 씨는 읽고 나왔어요. 답장은 안 썼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매일 통화했어요. 3명이 있었죠.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손주 봤다는 얘기, 어디 아프다는 얘기, 옛날 학창시절 얘기까지. 그 시간이 명숙 씨한테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모임이 자꾸 취소됐죠. 명숙아,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팠어. 순자가 먼저 빠졌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나서 걷기가 힘들어졌대요. 명숙 씨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죠. 근데 다음은 안 왔어요. 순자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죠. 2달 뒤엔 영자가 빠졌어요. 명숙아, 나 부산 아들네 집으로 내려가. 며느리가 애 낳았는데 도와달래. 명숙 씨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론 허전했죠. 언제 다시 올라오려나. 영자는 한 달만 있다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부산에 눌러 앉았죠. 아들이 올라오지 말래요. 엄마, 서울집 정리하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영자는 좋다고 했대요. 명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숙아, 미안해. 나 이제 서울 안 올라갈 것 같아. 손주도 봐야 하고 너도 이해하지. 명숙 씨는 그래, 잘 됐다라고 했어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제 남은 친구는 미경이 하나뿐이었어요. 미경이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얘기했죠. 근데 미경이도 요즘 자주 피곤하대요. 명수가, 나 요즘 혈압약 먹어.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만남은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3달에 한 번이 됐죠. 명숙 씨는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죠. 그땐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죠.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어요. 딸은 애 둘 키우느라 바빴고요. 명숙 씨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쁜 게 당연하니까요.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나중에 해. 명숙 씨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근데 나중에는 잘 안 왔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통화는 5분 안에 끝났죠. 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죠.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명숙 씨는 그래, 가봐라고 했어요. 딸이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죠.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좀 어때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명숙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야, 혼자도 잘 지내. 걱정 마. 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딸이 나간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필요한 게 뭐야? 그냥 누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은 차마 못했어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숙 씨는 늘 괜찮아라고 말했죠. 괜찮지 않은데도요.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지었어요. 쌀 1컵. 예전엔 3컵을 지었죠. 남편이 2공기, 명숙 씨가 1공기. 이제는 1컵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1공기도 다 못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었거든요. 반찬은 며칠 전에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냉장고에서 꺼내 데웠죠. 한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TV를 틀었죠. 드라마가 나왔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죠. 명숙 씨는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었죠. 또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 화면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다들 웃고 떠드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명숙 씨는 TV를 껐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명숙 씨는 그 소리를 듣다가 다시 TV를 켰어요.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웠거든요. 밤 10시.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니 방이 깜깜해졌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자기 숨소리만요. 나 혼자네, 진짜 혼자야.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카톡을 열었어요. 아들, 딸, 친구들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못 보냈어요. 뭐라고 하지?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또 그러세요? 할 거야.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죠. 근데 잠이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은 흘렀는데 잠은 안 왔어요. 새벽 2시쯤. 명숙 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숨이 가빠졌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을 쥐고 숨을 몰아쉬었죠. 119에 전화할까? 아들한테 전화할까? 근데 못했어요. 괜히 부산 떨까 봐요. 아침 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명숙 씨는 그렇게 밤을 견뎠어요. 그런 밤이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죠. 그땐 몰랐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다는 걸요. 명숙 씨는 요즘 자주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죠. 이게 나야? 주름이 깊어졌어요.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죠. 예전엔 풍성했는데 이젠 두피가 비쳤어요. 명숙 씨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명숙 씨는 동네 슈퍼에 갔어요. 라면 한 봉지, 우유 한 팩 사려고요.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카운터에 젊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명숙 씨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핸드폰만 봤어요. 대답이 없었죠. 명숙 씨는 물건을 골라 카운터에 놓았어요. 이거 주세요. 아줌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바코드를 찍었죠. 5,000원이요. 명숙 씨는 돈을 냈어요. 아줌마는 거스름 돈을 툭 던지듯 줬어요. 명숙 씨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이미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명숙 씨는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내가 투명인간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젊은 엄마와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젊은 엄마는 아이한테 말했죠. 수진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아이는 명숙 씨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죠. 얘가 낯을 좀 가려서요. 죄송해요. 명숙 씨는 괜찮아요. 하고 웃었어요. 근데 속으론 씁쓸했죠. 나도 무섭게 보이나.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어요. 젊은 엄마와 아이가 내렸죠. 안녕히 가세요. 명숙 씨가 말했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복도로 사라졌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명숙 씨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짝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지?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으니 또 조용했죠. 명숙 씨는 슈퍼에서 산 라면을 꺼냈어요. 끓여 먹으려고요. 냄비에 물을 올렸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먹었죠. 라면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여보, 면 좀 더 줘. 계란은 내가 먹을 거야. 그렇게 농담하면서 먹었죠. 근데 이젠 혼자예요. 명숙 씨는 라면을 한 입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뜨겁고 짜고 그뿐이었어요.
명숙 씨는 라면을 반쯤 남기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왜 이렇게 먹기 싫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죠. TV를 켰어요. 토크쇼가 나왔어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우리 땐 상상도 못했죠. 사회자와 게스트들이 웃었어요.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였죠. 또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명숙 씨는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다 젊은 사람들 얘기네. TV 속에는 명숙 씨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은 가끔 나왔죠. 근데 대부분 병원에 누워 있거나 누군가의 부모로만 나왔어요.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구나. 명숙 씨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톡을 열었죠. 미경이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요. 미경아, 오늘 시간 있어? 타자를 치다가 지웠어요. 갑자기 이러면 부담스러울까. 다시 썼어요.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냥 안부만 물으면 어색하잖아요. 명숙 씨는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죠. 나만 외로운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 건가. 저녁 7시. 명숙 씨는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거실 불, 방 불, 주방 불. 집마다 환했어요. 저 집들엔 다 가족이 있겠지. 명숙 씨는 자기 집을 돌아봤어요. 거실 불만 켜져 있었어요. 방은 어두웠죠. 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TV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는 없었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안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나 정말 혼자구나. 밤 9시.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지 않았어요. 어두우면 더 무서웠거든요.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였어요. 나 죽으면 누가 알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요. 만약 명숙 씨가 죽으면 일주일은 지나야 알겠죠. 딸은 한 달에 한 번 와요. 한 달이 지나야 알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요. 몇 달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나는 몇 달 동안 여기 혼자 누워 있는 건가?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소리 없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명숙 씨는 스마트폰을 켰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죠. 혼자 사는 노인.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혼자 사는 어르신, 우울증 주의. 노인 자살률, 10년째 2위.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명숙 씨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무서웠어요. 혼자 죽는 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누가 좀 있어줬으면.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3시. 명숙 씨는 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숨이 가빴어요. 일어나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못 잡았죠. 물이 흘렀어요. 옷이 젖었어요.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명숙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투명 인간이 됐구나. 아무도 명숙 씨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명숙 씨를 듣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죠. 그날 밤 명숙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날 아침 명숙 씨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은 떴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요.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아침 먹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었죠. 명숙 씨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해가 중천에 떴어요. 오후 1시였어요. 명숙 씨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 계란, 우유 반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물만 1컵 마셨죠. 점심은 그냥 굶자. 거실로 나왔어요. TV를 켰어요. 홈쇼핑이 나왔죠. 여자가 뭔가를 팔고 있었어요. 이 제품 정말 좋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명숙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2시, 3시, 4시. 해가 기울었어요. 명숙 씨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녁 7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들었죠.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명숙 씨는 하루 종일 물만 마셨거든요. 엄마, 저 지금 회사라 바빠서요. 주말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나중에 해.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통화가 끊겼어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들도 바쁘구나.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죠. 숨을 크게 쉬어도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명숙 씨는 일어나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건너편 아파트는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다들 잠든 시간이었죠. 나만 깨어 있네. 명숙 씨는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켰죠.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30분이었죠. 이 시간에 뭐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명숙 씨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명숙 씨는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라면 반 개, 저녁은 김치 몇 점. 체중이 줄었어요. 옷이 헐렁해졌죠. 거울을 보니 볼이 꺼져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먹을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 명숙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명숙 씨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죠. 나 아픈 건가? 명숙 씨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가기가 무서웠어요. 누구 같이 가줄 사람 없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했어요. 근데 바쁠 텐데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았죠. 딸한테 전화할까 했어요. 근데 딸도 애들 돌보느라 바쁠 거예요. 미경이한테 전화할까 했어요. 근데 미경이도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죠. 명숙 씨는 결국 혼자 가기로 했어요. 혼자라도 가야지.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동네 병원에 갔어요. 버스를 탔죠.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명숙 씨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금방 도착할 거야. 근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명숙 씨는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죠. 대기실에 노인들이 많았어요. 다들 혼자 와 있었죠. 명숙 씨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름이 불렸어요. 이명숙님. 명숙 씨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물었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지럽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밥맛도 없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압 재볼게요. 간호사가 혈압을 쟀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명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건가요? 의사가 말했어요. 일단 약 처방해 드릴게요. 혈압약이랑 수면제요. 1달 드시고 다시 오세요. 네. 명숙 씨는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봉지에 든 약들이 묵직했죠. 명숙 씨는 약 봉지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명숙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이 볼까 봐요. 눈물을 닦았죠. 근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약 봉지를 탁자에 놓았죠.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까? 근데 뭐가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몸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도 약이 있나? 저녁이 됐어요. 명숙 씨는 약을 먹었어요. 물과 함께 삼켰죠. 밥은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최근 독거노인 증가로. 명숙 씨는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또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이 나왔어요. 명숙 씨는 리모컨을 던졌어요. 다 싫어. 밤 10시.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수면제를 먹어서 그런지 눈이 감겼어요. 잠이 왔죠. 오랜만에 잠이 왔어요.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안 깨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눈을 떴어요. 또 깼네.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어요. 해가 떠올랐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근데 명숙 씨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도 혼자구나. 명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시작됐죠.
명숙 씨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약을 먹고 있었어요. 혈압약, 수면제. 매일 먹었죠. 몸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느 날 오후, 명숙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산책이라도 해야지. 동네 공원으로 갔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이었어요. 바람이 선선했죠.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명숙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예쁘네. 오랜만에 뭔가 예쁘다고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옆 벤치에 누가 앉았어요. 명숙 씨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죠. 그 여자는 명숙 씨를 보고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명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자가 말했어요. 날씨 참 좋죠? 네, 좋네요. 여자는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실래요? 하나 샀는데 너무 많아서요. 명숙 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냥 받으세요.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여자는 빵을 명숙 씨 옆에 놓았어요. 명숙 씨는 감사합니다. 하고 빵을 받았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나무잎이 떨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이명숙이에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럼 저보다 선배시네요. 저는 작년에 이사 왔어요. 정숙 씨가 웃었어요. 혼자 사세요? 명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숙 씨도 남편을 잃었대요. 2년 전에요. 자식은 둘인데 다 멀리 산대요.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이요. 외롭지 않으세요? 명숙 씨가 물었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외롭죠.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명숙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야죠. 정숙 씨가 물었어요. 명숙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매일요? 네. 정숙 씨가 손뼉을 쳤어요. 그럼 우리 같이 다녀요. 네. 저 요즘 혼자 도서관 다니거든요. 같이 가요.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명숙 씨는 망설였어요. 도서관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죠. 저 책 별로 안 읽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책 안 읽어요. 그냥 조용한 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명숙 씨는 생각했어요.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그럼 같이 가볼까요? 정숙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내일 10시에 여기서 만나요. 다음 날 오전 10시. 명숙 씨는 공원 벤치에 나왔어요. 정숙 씨가 먼저 와 있었죠. 명숙 씨, 여기요. 명숙 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나왔어요. 오랜만에 약속이 있었죠. 가슴이 조금 설렜어요. 둘은 도서관으로 갔어요. 버스를 탔죠. 정숙 씨가 말했어요. 명숙 씨,
여기 앉아요. 자리를 양보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명숙 씨는 고마워요 하고 앉았죠. 정숙 씨도 옆에 앉았어요. 둘은 창밖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요.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명숙 씨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죠. 책 냄새가 났어요. 정숙 씨가 손짓했어요. 여기 앉아요.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둘은 나란히 앉았어요. 정숙 씨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저는 이거 읽을 거예요. 명숙 씨는요? 명숙 씨는 아무 책도 안 가져왔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을래요. 그래도 돼요. 편하게 있어요. 명숙 씨는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보였죠. 바람에 흔들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숙 씨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외롭지 않아. 그랬어요. 정숙 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 씨가 책을 덮었어요. 명숙 씨, 커피 마실래요? 네, 좋아요. 둘은 도서관 앞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죠. 자리에 앉아서 마셨어요. 정숙 씨가 물었어요. 명숙 씨,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저도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명숙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정숙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같이 있어줘서요. 정숙 씨가 웃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명숙 씨가 같이 있어줘서요.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도서관에 갔죠. 가끔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끔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명숙 씨는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죠. 정숙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뭐 입지? 오늘은 뭐 이야기하지?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어요. 명숙 씨,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볼까요? 영화요? 네. 오랜만에 영화관 가고 싶어요. 같이 가요. 명숙 씨는 망설였어요. 영화관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더라? 괜찮아요. 재미없으면 나오면 되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같이 가요. 다음 주. 둘은 영화관에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죠. 노부부 이야기였어요. 명숙 씨는 영화를 보다가 울었어요. 정숙 씨도 울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둘은 눈이 빨개져 있었죠. 명숙 씨,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둘은 영화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없이 서 있었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명숙 씨, 우리 계속 만나요. 약속해요. 네, 꼭이요. 혼자는 외롭잖아요. 우리 같이 있어요. 명숙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숙 씨. 저도요, 명숙 씨. 둘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명숙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정숙 씨가 있었어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밤이 덜 무서웠어요. 내일이 조금 기대됐어요. 명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명숙 씨는 정숙 씨와 매주 만났어요. 도서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가끔 영화도 봤죠. 명숙 씨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봤어요. 옷도 골라 입었죠. 오늘은 이거 입어야지. 밥도 제대로 먹었어요. 정숙 씨를 만나러 가려면 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명숙 씨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명숙 씨는 정숙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안 받았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명숙 씨는 문자를 보냈어요. 정숙 씨, 오늘 10시 맞죠? 답장이 없었어요. 명숙 씨는 불안해졌어요. 10시가 됐어요. 명숙 씨는 공원 벤치로 나갔어요. 정숙 씨를 기다렸죠. 10분이 지났어요. 안 왔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안 왔어요. 30분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무슨 일 있나? 명숙 씨는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정숙 씨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힘이 없었죠. 정숙 씨, 어디 있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 명숙 씨, 미안해요. 정숙 씨가 기침을 했어요. 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명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 아파요? 병원 가봤어요? 네,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요. 폐렴이래요. 폐렴이요? 네,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명숙 씨. 명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고 명숙 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 씨가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숙 씨 없이 뭘 하지? 명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는 집. 다시 조용한 집이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정숙 씨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정숙 씨, 좀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 퇴원은 못해요.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의사가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한대요. 그래요, 빨리 나아요. 네, 고마워요, 명숙 씨. 명숙 씨는 다시 혼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만날 사람이 없었죠. 도서관도 혼자 가봤어요. 근데 정숙 씨가 없으니 의미가 없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명숙 씨는 일찍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어요. 명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숙 씨가 만약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웠어요. 정숙 씨도 나이가 있잖아요.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만약 정숙 씨가 없어지면 나는 또 혼자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 씨한테 전화했어요. 정숙 씨 퇴원했어요? 아직이요. 의사가 조금 더 있으래요. 폐렴이 완전히 안 나았대요. 그래요. 명숙 씨, 미안해요. 기다리게 했어. 아니에요. 천천히 나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명숙 씨는 속으로 불안했어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명숙 씨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정숙 씨도 사라지는 건가? 춘자도 떠났어요. 영자도 떠났어요. 미경이도 멀어졌어요. 이제 정숙 씨마저 떠나는 건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지? 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2주가 지났어요. 정숙 씨가 드디어 퇴원했대요. 명숙 씨는 전화를 받고 기뻤어요. 정숙 씨, 퇴원했어요? 네, 오늘 나왔어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근데 정숙 씨는 말을 멈췄어요. 명숙 씨, 저 며칠은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래요. 명숙 씨는 실망했어요. 그럼 언제쯤 만날 수 있어요? 일주일 뒤쯤, 그때 연락할게요. 네, 알았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정숙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명숙 씨는 먼저 전화했어요. 정숙 씨, 괜찮아요? 아, 명숙 씨, 미안해요. 저 아직 몸이 안 좋아요. 조금만 더 쉴게요. 얼마나 더 쉬어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요. 명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정숙 씨를 못 만났어요. 전화는 가끔 했어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죠. 정숙 씨는 여전히 몸이 안 좋았대요. 명숙 씨는 다시 혼자였어요. 도서관도 안 갔어요. 공원도 안 갔어요. 집에만 있었죠. 예전처럼요. 어느 날 밤, 명숙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또 아픈 건가? 119를 불러야 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어요. 명숙 씨는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거실까지 기어갔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지? 아들, 딸, 정숙 씨. 근데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못했어요. 다들 바쁘잖아. 명숙 씨는 소파에 누웠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몸이 조금 나아졌어요. 명숙 씨는 일어나 앉았어요. 물을 마셨죠. 손이 떨렸어요. 나 정말 혼자 죽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무서웠어요. 정숙 씨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죠. 근데 이제 정숙 씨도 없어요. 명숙 씨는 다시 혼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요.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에요. 혈압도 높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근데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 없으세요?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위험해요. 네. 명숙 씨는 처방전을 받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먹었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 씨였어요. 명숙 씨, 저예요. 정숙 씨. 명숙 씨, 저 아들이 저 데리러 왔어요. 네. 부산으로 내려가래요. 혼자 두면 위험하대요. 명숙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 가요? 이번 주 안에요. 명숙 씨, 정말 미안해요. 명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 지내요, 정숙 씨. 명숙 씨,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흘렀죠. 정숙 씨도 떠나는구나. 명숙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명숙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영원히 혼자인가 봐. 정숙 씨가 떠났어요. 명숙 씨는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일어나서 뭐 하지? 할 일이 없었어요.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명숙 씨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명숙 씨는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밥은 드세요? 응,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명숙 씨는 이틀째 밥을 안 먹었거든요. 엄마, 저 다음 주에 갈게요. 그때 봬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딸도 바쁘겠지. 나 때문에 오는 거잖아. 명숙 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났죠. 물만 마셨어요. 밥은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배가 고파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냉장고까지 가는 게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냥 이대로 있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많이 마르었어요. 거울을 보니 볼이 쏙 들어갔죠. 눈은 움푹 꺼졌어요. 내가 이렇게 됐네. 근데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요.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명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죠. 딸이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열어줘요?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명숙 씨를 봤죠.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괜찮아, 조금 입맛이 없었어. 입맛이 없었다고요?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 엄마 얼굴 봐요. 완전히 쪽 빠졌잖아요. 딸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러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았어. 딸이 명숙 씨를 안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전화 안 했어요?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은 급히 밥을 차렸어요. 밖에서 반찬을 사왔죠.
엄마, 드세요. 명숙 씨는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근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못 먹겠어, 미안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병원 가봐야 해요. 지금 당장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엄마, 딸이 소리쳤어요. 이게 괜찮아 보여요? 엄마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명숙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딸은 명숙 씨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이었죠.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탈수 증상이 심하고 영양실조예요. 며칠 동안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딸이 대답했어요. 내 혼자 사시는데 제가 몰랐어요. 의사가 명숙 씨를 봤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액 맞으면서 회복하셔야 해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입원하세요. 딸이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숙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에 누웠어요. 수액이 팔에 꽂혔죠. 차갑게 들어오는 액체가 느껴졌어요. 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명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외롭다고, 혼자라고, 무섭다고? 그 말을 하면 딸이 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입맛이 없었어. 엄마, 딸이 울었어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바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엄마가 더 중요해요. 딸이 소리쳤죠.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명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나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네. 사흘 동안 입원했어요. 수액을 맞았죠. 조금 나아졌어요. 딸은 매일 왔어요. 밥을 먹였죠. 엄마, 한 숟가락만 더요. 못 먹겠어. 아니에요. 드셔야 해요. 딸은 끝까지 먹였어요. 명숙 씨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내가 짐이구나. 퇴원하는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신 게 어때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내 집이 편해. 엄마. 그리고 너희 집에 가면 너한테 짐이 되잖아. 손주들도 있고.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제 밥도 잘 먹을게. 명숙 씨는 딸을 안심시켰어요.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나는 정말로 짐이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놨어요. 엄마, 제가 일주일에 2번 올게요. 꼭 밥 드세요. 약속이에요. 그래, 고마워. 딸이 나갔어요. 명숙 씨는 혼자 남았죠. 다시 조용한 집이었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어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나는 왜 사는 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잠들고, 혼자서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식들한테는 짐이고,
친구들은 다 떠났고 남편도 없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차라리 그날 병원에서 안 깨어났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운 생각이었죠.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명숙 씨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날 밤 명숙 씨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끝이 보였어요. 명숙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눈을 떴어요. 또 깼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야 했죠. 명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보리를 보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다 거울을 봤죠. 거울 속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생기가 없었어요.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멈췄어요. 이게 나야? 가까이 다가갔어요. 거울을 들여다봤죠. 주름진 얼굴, 꺼진 눈, 말라버린 입술. 나 언제 이렇게 됐지? 명숙 씨는 거울 속 자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웃던 나, 행복하던 나, 남편이랑 커피 마시던 나, 친구들이랑 수다 떨던 나, 자식들 밥 해주던 나. 그 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명숙 씨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거울 속의 나를 계속 봤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버렸구나. 남편이 떠난 후 명숙 씨는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밥도 대충 먹고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안 빗었어요. 거울도 안 봤죠. 자기 자신이 싫었으니까요. 늙고 못생기고 필요 없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명숙 씨는 자기를 버렸어요. 거울 속에 명숙 씨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좀 봐줘. 명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방치했지. 거울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죠. 나는 나랑 함께 살아야 하는데. 명숙 씨는 세면대에 물을 받았어요. 얼굴을 씻었죠. 찬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죠. 다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조금 전보다 덜 무서워 보였죠. 나도 나쁘지 않네. 명숙 씨는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명숙 씨는 한 벌을 꺼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파란색 블라우스였죠. 오랫동안 안 입었어요.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죠. 블라우스가 헐렁했어요. 많이 말랐거든요. 근데 색깔이 예뻤어요. 이거 괜찮네. 명숙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딸이 채워놓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명숙 씨는 밥을 꺼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웠죠. 반찬도 꺼냈어요. 계란말이, 나물, 김치. 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죠.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나를 위해서 차린 거야. 명숙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죠. 입에 넣었어요. 씹었어요. 맛이 느껴졌어요.
맛있네. 계란말이도 먹었어요. 나물도 먹었어요.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죠. 나 밥 먹을 수 있었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물에 손을 담그니 따뜻했어요. 그릇을 닦았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설거지를 다 했어요.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죠. 깨끗하게 정리된 부엌을 봤어요. 이것도 내가 한 거야.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햇살도 들어왔어요. 커튼을 걷었어요. 방이 환해졌죠. 밝네.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죠. 따뜻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명숙 씨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바쁘고.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명숙 씨에게는 명숙 씨가 있었어요. 나한테는 내가 있잖아. 명숙 씨는 일어났어요. 다시 화장실로 갔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나를 봤어요. 아까보다 나아 보였어요. 파란 블라우스를 입고 밥을 먹고 얼굴을 씻은 나. 안녕 나. 명숙 씨는 거울 속에 자기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랑 같이 살게. 거울 속에 나도 웃는 것 같았어요. 명숙 씨는 머리를 빗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천천히 빗질했어요. 헝클어진 머리가 정리됐어요. 거울을 봤어요. 조금 나아 보였죠. 괜찮네. 립스틱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남편이 사준 립스틱이었죠. 오랫동안 안 썼어요. 발라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은데. 명숙 씨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밖에 나가볼까. 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죠. 신선했어요. 명숙 씨는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예쁘네. 명숙 씨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거였어. 벤치에 앉았어요. 정숙 씨랑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죠. 명숙 씨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정숙 씨 잘 지내고 있겠지. 정숙 씨는 떠났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명숙 씨에게는 명숙 씨가 있었으니까요. 명숙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죠. 하늘 사진이었어요. 예쁜 구름이 찍혔어요. 이거 간직해야지. 명숙 씨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숙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나를 봤죠.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너를 만나러 올게. 거울 속에 나도 웃었어요. 명숙 씨는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거였어요. 나를 돌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였죠. 그게 진짜 함께 사는 거였어요. 명숙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안녕, 오늘도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했죠.
명숙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명숙 씨에게는 명숙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명숙 씨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죠.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 거울 속의 나에게 인사했죠. 그리고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수건으로 닦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오늘은 뭐 입지? 옷장을 열었어요. 파란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가디건, 회색 바지. 하나씩 골랐죠. 이거 괜찮네.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응, 괜찮아.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계란, 김치, 우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계란 후라이 해 먹을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프라이팬을 올렸죠.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좋은 소리네.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어요. 밥을 퍼고 김치를 꺼내고 우유를 따랐죠. 상을 차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요. 맛있네. 계란 후라이가 고소했어요. 밥이 따뜻했어요. 김치가 아삭했어요. 명숙 씨는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죠.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이것도 나를 위한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마시는 거니까. 오전 10시. 명숙 씨는 산책을 나갔어요. 매일 나가기로 했거든요. 동네 공원을 걸었죠.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을 느끼며 걸었어요. 나무숲을 보며 걸었어요. 예쁘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죠. 구름이 흘러갔어요. 평화롭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죠. 하늘 사진, 나무 사진, 꽃 사진. 하나씩 찍었어요. 이거 나중에 또 봐야지. 명숙 씨는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요. 매일 사진을 찍어서 모았죠. 그게 명숙 씨의 작은 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뭐 먹지? 라면을 꺼냈어요.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썰어 넣었죠. 끓여서 그릇에 담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네. 오후에는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나왔죠.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였어요. 명숙 씨는 웃으며 봤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추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 했을 때. 그때는 행복했었죠.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괜찮아. 저녁 6시. 명숙 씨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딸이 가져다 준 반찬을 꺼냈죠.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였어요. 상을 차렸어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나는 나랑 같이 먹고 있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명숙 씨는 뉴스를 보다가 생각했어요. 내일은 뭐 하지? 도서관에 갈까? 공원에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까? 뭘 해도 괜찮았어요. 명숙 씨는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으니까요. 밤 9시.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껐죠. 어둠이 내렸어요.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명숙 씨는 자기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 거울 속에 나가 웃었어요. 명숙 씨도 웃었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근데 명숙 씨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명숙 씨가 웃었어요. 밥 잘 드세요? 응, 잘 먹어. 혼자서도 괜찮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혼자가 아니거든. 네. 나는 나랑 같이 살고 있어. 딸은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곧 알아챘죠.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딸이 명숙 씨를 안았어요. 명숙 씨도 딸을 안았죠. 걱정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한 달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매일 루틴을 지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고, 밥을 차려 먹고, 산책을 나가고, 사진을 찍고,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에 자기 손을 잡았죠. 매일 자기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 어느 날, 명숙 씨는 공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70대쯤 되는 할머니였죠. 안녕하세요. 명숙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매일 산책해요.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말이네요.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도 혼자 산대요. 외롭다고 했어요. 명숙 씨가 말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내가 있다는 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새겨들을게요. 명숙 씨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인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명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죠. 오늘도 수고했어. 거울 속에 나가 웃었어요. 명숙 씨도 웃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랑 같이 살고 있어. 그날 밤,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3년이 지났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정숙 씨도 떠났어요. 근데 명숙 씨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명숙 씨에게는 명숙 씨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만나는 나.
매일 밥을 차려주는 나. 매일 산책을 함께하는 나. 매일 밤 손을 잡아주는 나. 그 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명숙 씨는 자기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죠. 내일도 잘 부탁해. 그렇게 속삭이며 잠들었어요. 명숙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거였죠. 72살에 배운 나를 만난 날이었어요. 이명숙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요. 안녕, 오늘도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7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려서였다는 걸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를 만나고, 매일 밥을 차려 나를 돌보고, 매일 밤 나의 손을 잡아주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거였어요. 72살에 배운 진짜 행복의 법칙이었죠.